2025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좀 짜주실 수 있어요? 딱 정해졌죠. 좀 어렵겠지만 경매 공부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경매를 좀 모르시면 네. 지역에 이제 경매를 제도상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시험 보셔가지고 시험 붙는 건데 그분들은 믿을만해요. 한 지역에서 뭐 한 10년, 20년 하신 분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이제 경매 좀 많이 나올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 내 집 마련하는데 큰 무리 없습니다. 그것도 하시거나 2번은 이제 이 3기 신도시 물량이 네. 의외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물량이 그래요? 조금만 나오면. 왜냐하면 네. 3기 신도시 실체를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3기 신도시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는데요. 뭐 서울 저리 갈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엔 잘 몰랐지만 신혼부부 대출금리 낮게 해주고 3기 신도시 공급이 또 잘 돼야 건설사도 또 일거리도 생기고 이게 삼박자가 맞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입장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고 내가 과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있는가를 볼 때 그래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는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고 기존 주택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 서울에 많아요. 지방도 네. 마찬가지죠. 그 지역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가격 조정이 좀 세게 올 겁니다. 내년에 동대문 같은 것도 한 상반기에만 6천, 8천 들어오거든요. 그거 벌써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이너스 P 분위기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좀 보시면서 관심 가지시면 신축 아파트인데도 네. 마이너스 P가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좀 활용하시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가 분명히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또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구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다리심이 또 필요하다라는 점, 정말 정확한 타이밍을 잘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조언을 함께 해드렸고요. 우리 소장님과 대표님께도 2025년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먼저 할까요? 일단 2025년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유는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데 가격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언제 집을 사냐면요, 가격이 꼭 오를 때만 사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집값의 변동과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9000건이 넘어서거든요. 물론 인과관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만 볼 때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안 사고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걸 기대합니다. 반면에 집값이 오르면 더 떨어질 걸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때 행동으로 이어지고 기대를 하게 되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반대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행동하면요, 항상 잘못된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때 다시 회복을 기대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미래의 상황을, 미래의 일들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상세한 계획. 그래야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맞이하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집값 떨어지면 그래, 우리도 집 사볼까? 그럼 막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우리 내 집 마련 이제 할까? 그러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 지금 인구 감소하고 출산율 0.7명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무슨 집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떨어졌는데 집을 안 산다니까요.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내 집 마련은 어디에다 해야겠다. 네. 어떻게 내가 작은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기간을 뭐랄까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자녀들이 네. 놀러 갈 계획이 있을 때는 빨리 잘 일어나는데 공부할 계획이 있을 때는 더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2025년 부동산 시장 상저 하중 또는 하고 정도로 보는데 물론 폭등은 아니고요. 그러면 상저일 때 저는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입니다. 집이 필요한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유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아요. 막상 집값 떨어지게 되면 공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들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리는데 평정심 찾는 게 가장 그렇죠. 어려워서요. 용기를 좀 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전제 조건이 일단 자금력이 돼야 되고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 무리하게 연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금력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필요한 분들. 난 내 집 마련해야 돼서라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 세 번째는 또 변동폭이 있어요.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3년 정도는 대출이자를 내 계획보다 2배 정도 더 낼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네. 내 집 마련해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한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경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청약도 공공택지들, 분상제가 적용이 되는 공공택지들 보셔야 되고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이 되는 금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뭐 다주택자들이거나 있는데 더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금항동하지 마시고 확실히 집값이 조정됐을 때 용기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과 함께 2024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2025년에 대해서 전망하고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